한국에서 생산되었던 오리엔트는 원래 일본 오리엔트의 부품만 받아 조립돼 판매된 시계였으며 일본 오리엔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이코, 카시오, 시티즌과 함께 일본의 4대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오리엔트, 다양한 종류의 기계식 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시계부터 비싼 시계까지 모두 오리엔트의 브랜드를 달고 출시되며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막연하게 이름만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오리엔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오리엔트 시계회사는 1951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기원은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 요시다 쇼고로가 일본 도쿄에서 시계 가게를 열어 수입회중 시계를 판매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20년부터는 탁상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34년 손목 시계 제조를 시작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51년 오리엔트 시계회사로 이름을 변경하며 오리엔트 스타 시리즈를 출시해 시계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리엔트와 세이코의 관계 궁금하신가요? 세이코는 오리엔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세이코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세이코 인스트루먼트, 세이코 홀딩 코퍼레이션, 세이코 앱손 3개의 자회사로 나뉩니다. 이 중 오리엔트는 세이코 앱손이 소유하고 있고 세이코 시계는 세이코 홀딩 산하의 브랜드입니다. 2001년부터 오리엔트의 지분 52%를 세이코 앱손이 갖고 있었고 2009년부터는 오리엔트가 완전히 세이코 앱손 산하의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세이코 시계와 오리엔트 시계는 완전히 독립된 브랜드이고 시계 부품조차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이해가 가시나요? 일본산 제품이 높은 품질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나타낸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자동차까지 일본인의 장인정신, 모노즈쿠리가 깃들지 않은 곳이 없죠. 물론 가장 유명한 일본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오리엔트도 이런 장인정신에 따라 시계를 생산합니다. 오리엔트는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시계를 디자인하고 제조합니다. 오리엔트는 품질과 장인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지니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길래 그러냐고요? 미국 달러로 대략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사이의 가격입니다. 퀄리티 좋은 기계식 시계치고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인빅타보단 낫네요. 우리가 아는 오리엔트는 대부분 중저가의 시계들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가 자체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오리엔트는 오랜 기간 동안 자체 기계식 무브먼트를 고집해왔습니다. 자체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오리엔트처럼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시계를 만들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흔치 않죠. 세이코나 시티즌, 카시오 같은 일본 시계 회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라인업의 시계를 만든다는 점이죠. 오리엔트도 예외는 아닌데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오리엔트의 시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양한 고객들을 끌어들여 최대한의 시계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리엔트는 다양한 요구와 스타일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다양한 시계를 제공하죠. 드레스워치부터 스포츠 모델, 다이빙 시계까지 없는 제품이 없고 기계식 시계를 중점적으로 만들지만 쿼츠 시계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브랜드 내에는 오리엔트 라인과 오리엔트 스타 라인이 있습니다. 세이코가 그랜드 세이코를, 카시오가 오션허스를, 시티즌이 아테사를 만드는 것처럼 오리엔트도 오리엔트 스타를 만들죠. 오리엔트 컬렉션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클래식하고 표준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오리엔트 스타는 더 높은 가격에 주로 더 복잡한 기능이 들어간 시계들인데요. 더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범위입니다. 오리엔트가 괜히 가성비라고 불리는 게 아니네요. 저렴한 시계라고 하면 흔히 기능이 단순한 시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리엔트 시계에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리엔트는 시계와 관련된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죠. 오리엔트 시계에서 찾을 수 있는 기능 중에는 오픈하트와 문페이지, 퍼페추얼 캘린더, GMT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시장에 오리엔트와 같은 브랜드가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리엔트는 풍부한 시계 제작 전통, 혁신과 고품질이 특징입니다. 그들의 시계는 정밀도, 신뢰성 및 세심한 장인정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아왔죠. 오리엔트는 세계 최고의 시계 제조 업체들 사이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나 필요에 상관없이 오리엔트는 항상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손목에 스타일리시하게 추가할 다양한 시계를 제공합니다. 과연 오리엔트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며 성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일본 시계업계는 스위스를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쿼츠 시계를 내놓으면서 수많은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 제조사들을 도산시켰고 현재는 일본 시계의 브랜드 가치를 스위스 시계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죠.
세이코, 시티즌, 오리엔트, 그리고 카시오로 대표되는 일본의 시계 제조사들은 시계 부분에서 탈화입구를 하기 위해 장인들을 양성하거나 시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설명할 시티즌이라는 브랜드, 튼튼하고 저렴한 시계와 에코드라이브라는 기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죠. 시티즌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시계를 만들어 왔으며 어떻게 이름을 알려가고 있을까요? 시티즌은 의외로 창립된 지 100년이 넘은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1918년 카메키치 야마자키가 쇼코사 시계연구소라는 시계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시티즌의 전신이었죠. 시티즌이라는 이름은 창립 후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인 193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924년 이들이 선보인 시티즌이라는 회종시계의 이름으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동시에 가진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티즌 시계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다이쇼였습니다. 서민용 시계를 왕족이 쓴다니 검소한 왕이었나 봅니다. 시티즌은 부품부터 시계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요타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스위스에 에타와 셀리타가 있다면 일본에는 미요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무브먼트죠. 놀랍게도 이 무브먼트의 제조사는 시티즌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본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시티즌의 시계도 있는데 시티즌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인 캄파놀라 시계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스위스에 위치한 시티즌의 자회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시티즌에서 만드는 시계는 시티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티즌은 폴 스미스의 시계, 캄파놀라 등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였던 브로바, 아름다운 문자판으로 유명한 프레데릭 콘스탄트를 인수하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시계하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시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 장인들, 시티즌에도 있습니다. 시티즌의 고급 시계 라인은 기계로 시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들이 직접 시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장인들은 마이스터와 슈퍼마이스터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슈퍼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선 시티즌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시티즌 워치스쿨이라는 시티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통해 마이스터가 되고 이후 경험을 쌓아 슈퍼마이스터가 되는 시기라고 하네요. 시티즌 시계에 에코드라이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에코드라이브는 도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양광을 이용한 쿼츠 시계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해 자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시티즌에서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쿼츠 무브먼트를 구동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일명 선샤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1976년 세상에 등장하죠. 1970년대 당시에는 태양전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에코드라이브 기술에 몇 가지 결함이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 태양전지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완벽한 태양광 시계가 되었죠. 에코드라이버와 함께 시티즌을 대표하는 기술은 바로 전파수신 기술입니다. 시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외부 전파를 수신해 이 오차를 자동 보정한다면 사람들은 더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시티즌의 전파수신 시계는 1993년부터 출시되었는데 아쉽게도 독일의 시계 브랜드 융한스가 이미 전파수신 시계를 내놓아서 최초 타이틀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본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죠. 경쟁사인 세이코나 카시오도 현재는 전파 시계 라인업을 갖추고 시티즌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티즌은 합리적이면서도 튼튼하고 마감이 깔끔하며 좋은 시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시티즌 시계는 쿼츠로 가는 시계죠. 그렇다면 시티즌은 과연 기계식 시계를 생산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기계식 시계에 많은 역량을 쏟아붓지는 않는 듯합니다. 세이코의 경우 그랜드 세이코 같은 고급 라인업을 이미 선보였고 기계식 시계 생산에 초점을 더 맞추지만 시티즌과 오리엔트는 쿼츠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카시오는 기계식 시계 시장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시티즌의 무브먼트도 뛰어난 편입니다. 우리는 시티즌이 만드는 미오타를 저가 무브먼트의 상징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미오타가 나쁜 무브먼트는 아니죠. 오히려 좋은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면서도 그 가격 이상의 기능은 해주니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에타가 스와치 그룹 내 시계 브랜드 이외에는 무브먼트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그 대안으로 셀리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시티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티즌은 부품부터 무브먼트까지 모든 것을 일괄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데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라주펠에 FC와 같은 무브먼트 제조 메이커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스와치 그룹이 지금보다 강경 태세를 취할 경우 이러한 시티즌의 생산력과 기술력은 큰 강점이 되겠죠.
일본의 4대 시계 제조사로 불리는 시티즌, 이제는 내수 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M&A를 통해 규모를 확장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티즌이 갖고 있던 뛰어난 기술력을 이 시계들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티즌은 원래 일본과 미국에서 주로 판매되었던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시티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티즌은 성공적으로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제치고 자신들의 이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자계산기와 합리적인 가격의 시계, 전자피아노를 찾고 계신가요? 그럼 이 브랜드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1957년 설립된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카시오 이야기죠. 카시오가 처음에는 계산기로 1974년부터는 시계로 이름을 알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여러 제품으로 유명해진 독특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카시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카시오는 1946년 엔지니어 타다오 카시오와 그의 형제들이 설립한 카시오 세이사쿠조가 전신입니다. 놀랍게도 카시오가 처음 생겼을 때 팔던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담배 파이프였는데요. 손가락에 파이프와 담배를 끼워 두 손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던 제품으로 전후 어려웠던 일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 타다오 가문은 박람회에서 우연히 계산기를 보고 수익성을 판단해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덕분에 지금은 전자식 계산기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에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개인용 계산기 카시오 미니가 전 세계에서 1천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이러한 계산기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카시오는 1980년 시계 제조 및 판매에 진출했는데요. 기계식 시계가 아닌 전자식 시계를 만드는 방법이 계산기를 만드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세이코 같은 선두주자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오는 저가 시계들을 내놓으며 이들을 따라잡았죠. 카시오 하면 지샥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시오 시계는 지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죠. 인기 라인인 지샥뿐만 아니라 디지털 워치부터 드레스워치까지 수많은 모델들을 제조하는데요. 카시오에서는 TPO와 금액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시계를 선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에 이르기까지 항상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카시오가 사랑받는 이유는 제품군의 다양성도 있지만 아마도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치킨 한 번 먹을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런 시계를 하나 살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수능 시계라고 알고 있는 제품은 10,000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요. 이렇게 가격 접근성이 좋은 제품이라 부담이 없고 어린 학생들부터 시계를 저렴하게 사고자 하는 성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것이 카시오 시계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시계라고 해도 기능과 성능은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으니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카시오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세이코와 카시오는 이 쿼츠 무브먼트를 통해 손목시계의 가격을 낮춰 보급에 앞장선 두 브랜드입니다. 쿼츠는 가격이 저렴해 싸구려라는 편입견이 있지만 기계식 시계와 비교해보면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더 정확하고 가격 부담이 없죠. 카시오 시계는 종류와 디자인도 다양하니 취향대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기계식 시계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쿼츠 시계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구매하게 되는 시계이고, 카시오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주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샥을 제외하더라도 카시오 시계는 정말 모델도 많고 용도도 가지각색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디지털 시계가 아닐까 합니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페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들이죠. 데이터뱅크 같은 모델도 부담 없는 가격에 착용할 수 있는 시계인데다가 내구성도 좋고 다른 시계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인지라 사랑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카시오에서 나름 고급 라인으로 선보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디피스입니다. 우리가 카시오 시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디지털 시계지만 이 에디피스 라인업은 대부분 아날로그 시계 모델입니다. 소재는 대부분 메탈로 F1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아서 레이싱 시계 컨셉으로 제조되는 제품이죠. 다른 카시오 시계에 비해 꽤 가격이 나가는 편이지만 그래봤자 다른 럭셔리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계에 비하면 한참 저렴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오션어스 같은 라인도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다양한 카시오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대부분은 지샥 모델들이었지만 카시오의 다른 시계 모델들이 등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바타나 백투더퓨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카시오 시계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주인공이 경찰 혹은 군인으로 나오는 영화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막 굴려도 되고 튼튼한 시계라는 이미지가 깊게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디지털 계산기와 시계, 피아노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카시오. 현재는 일본 쿼츠 시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시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라인업이 보급형 전자시계인 카시오는 수십 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찰 수 있는 시계들을 만들고 판매해 왔습니다. 시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빈티지 제품들부터 첨단 기술이 담겨진 최신 시계들까지 현재도 카시오는 우리의 손목을 책임져주는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시계 하면 일본산을 떠올립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고장이 나지 않는 튼튼한 이미지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기 때문이죠. 이런 일본산 시계의 대표주자가 바로 세이코인데요. 1892년 처음 시작되어 일본 최초의 손목 시계를 만들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쿼츠 시계를 내놓은 역사를 가진 이 브랜드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이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881년 보석상이었던 긴타로 하토리가 도쿄의 중심지인 긴자에 작은 시계 수리점을 차리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892년부터는 세이코샵 혹은 전공사라는 이름의 공장에서 시계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긴타로는 일본의 시계왕이라는 거창한 별명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벽시계를, 그리고 이후에는 회중시계와 손목시계를 차례대로 만들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죠. 참고로 시계에 세이코라는 이름이 붙어 출시된 것은 192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제품들은 타임키퍼나 로렐 같은 다른 이름으로 출시되었죠. 세이코는 일본어로 성공 혹은 정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가 있었네요. 세이코 제품의 가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10만원대 제품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제품까지 다양하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세이코의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급 라인인 크레도르나 그랜드 세이코부터 저렴한 쿼츠 모델까지 모두 세이코의 이름을 달고 출시됩니다. 세이코 하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쿼츠 무브먼트일 겁니다. 세이코는 최초로 쿼츠 기술을 상용화했지요. 덕분에 당시 많은 스위스 시계 회사들이 도산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쿼츠 시계는 원래 1927년 미국의 다른 업체가 먼저 발명했지만 소형화에 실패해 널리 보급되지 못했고, 손목 시계로 만들어서 널리 보급한 건 세이코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이코의 쿼츠가 왜 기계식 시계를 짓눌러 버린 걸까요? 우선 기계식 시계와 비교해 매우 정확했고, 태엽을 감지 않아도 몇 년에 한 번씩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되었으니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튼튼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시계였죠. 세이코가 가져다준 충격 덕분에 파텍 필립이나 롤렉스 같은 전통적인 시계 제조사들도 모두 쿼츠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이코는 단순히 쿼츠 시계만 잘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식 시계도 잘 만들지요. 일본 사람들 특유의 꼼꼼함으로 제품을 만들어 오차는 줄이고 정확성은 높였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시계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제임스 본드의 시계는 롤렉스와 오메가지만 사실 세이코도 잠시 본드워치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세이코 시계는 총 4편의 제임스 본드 영화에 등장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등장하진 못했지요. 세이코가 영국 공군에 납품을 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보통 RAF 시계라고 불리는 이 군용 시계는 1세대와 2세대로 나뉩니다. 군용 시계치고는 얇고 깔끔한 디자인이 장점으로 세이코에서도 이 시계를 리메이크해 일본의 한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내놓기도 했지요. 세이코의 최상급 라인인 그랜드 세이코는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시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인지도가 높은 다른 시계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죽하면 비싸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계를 차고 싶을 때 그랜드 세이코를 차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세이코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가성비, 묘한 매력을 주는 칼침 같은 이유 덕분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요. 만약 세이코를 차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시계가 그랜드 세이코는 아닌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이코는 일본을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같은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위협받고 있지만 세이코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세이코는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